오늘은 채득기의 봉산곡이라고 하는 가사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임금의 명령에 따라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모시러 심양으로 가면서 지은 가사이다 라고 하는 순간, 아하, 청나라 나오죠, 소현세자 나오죠, 복림대군 나오죠, 심양 나오죠. 뭐가 생각나? 그렇죠, 병자호란이죠. 이 작품의 어떤 시대적 배경은 병자호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경상북도 상주에서 은거하던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먼 길을 떠나는 마음을 읊으면서 은거지, 어디? 상주, 은거지 주변의 경물을 칭송하고 그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던 때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결의를 나타내며 뒷날, 훗날 자신의 은거지로, 어디로? 상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희망, 소망 다지고 있습니다. 자, 가사 작품이니까 서사, 본사, 결사. 근데 이게 조금 길기는 해요. 근데 길어가지고 잘라서 할까 했더니 자르기는 조금 더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냥 한 방에 전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꼬였다, 그죠? 자, 전문을 그냥 한 번에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자, 옥주봉아 경천대야. 자,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구법이네요. 자, 여기까지 결국 뭡니까? 화자가 있는 곳 어디? 상봉산 별천지를 떠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옥주봉이라든가 경천대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이별을 고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양 만리길이 머다야 얼마 멀며 북관 1주년이 오래다 하랴마는 심양, 이때 심양은요 청나라의 수도고요. 그 다음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는 곳이죠. 만리길이 멀다고 해봐야 얼마나 멀 것이며, 이 소리에 머다야 얼마 멀며 멀다고 해봐야 얼마나 멀 것이며, 뭐 멀기야 청나라인데, 그죠? 실제로는 멀지만 심정적으로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북관 1주년이, 이때 북관 1주년이니까 북관에서의 1년 삶이라고 했는데, 이때 내가 북관에 가서 1년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자와 대군이 심양에서 1년 동안 지금 머물고 있는데 오래야 하다마는 오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마는 실제로는 오래 있었던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상봉산 별건곤을 처음으로 들어올 때, 이때 말하는 상봉산 별건곤, 별건곤이라는 건 별세계, 한마디로 이상적 세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경상도 상주예요. 이 화자의 은거지인 상주를 별건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과거 회상이면서 미화법이네요. 노련의 분을 개워 진세를 아주 끊고 발없은 동소타나 전나귀에 실어내어 추풍석경사의 와룡강 찾아와서, 자, 이때 노련의 분이라고 하는데 분은 분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련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건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부르는 것에 대한 당시 제나라의 신화입니다. 제나라의 충신이었던 노련이 화를 낸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그러면 진나라, 제나라,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척화파가 아니라 친화파, 주화파죠? 주화파에 대한 분노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진세, 속세를 아주 끊고 어디로 왔어요? 그렇죠, 상봉산 별건곤으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 화자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병자호란의 패배와 화친에 대한 반대죠. 그때 올 때 어떻게 왔는데? 그래, 발이 없는 구리솥 하나 들고 다리를 저는 나귀에 실어서
거창하게 온 게 아니에요. 단촐하게 온 겁니다. 추풍석경사의 와룡강에 찾아왔어요. 추풍이니까 가을바람이죠. 석경사라는 건 돌길이에요. 한마디로 가을날 왔나 봐요. 그죠? 계절감이 드러나면서 와룡강이라고 하는 건요. 제갈량이 삼국지에 제갈량이 농사를 지으며 은거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있는 이 상주를 와룡강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상봉산 별건곤, 그 다음에 와룡강, 이건 전부 다 그렇지, 상주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봉 아멸하에 목수간 지어두고 고슬단 행화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아 낮에나 일어나고 세 달이 돋아올 때 기돌없은 거정문과 울없은 가시삽작 적막한 산곡간에 자직 초신이 더욱 좋다. 천주봉, 이건 산이죠. 봉우리 아멸하에, 아멸이라는 건 석굴 내지는 동굴이에요. 석굴 아래에 목수간 지어두고, 목이라는 건 초가집이야. 수간이라는 건 몇 칸짜리, 그러니까 몇 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죠. 고슬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고슬단 행화방에, 행화방, 행화는 살구나무를 얘기해요. 또는 살구꽃, 그러니까 살구꽃이 핀 주변에 정자터를 손수 닦았어요. 직접 마련했다는 거죠. 원래는 없었어, 이 정자가. 근데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곳에 살겠다는 화자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나 일어나고, 그러니까 점심때쯤에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달이 돋아올 때 잠을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죠? 기둥이 없는 거정문과 울타리가 없는 가시로 만든 살인문을 가지고 적막한 산골짜기 사이에 손수 일군 마을 더욱 좋구나.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는 서사인데, 서사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상주지방에 처음 올 때 어떤 자연 속에 은거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사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고사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련의 분이라고 하는 요 구절에 대한 설명 잠깐 한다면 이거예요. 노련이라고 하는 건요, 중국에 노중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중련을 우리가 노련이라고 한 거예요. 전국시대 제나라 선비로 고상한 절조와 지조를 가졌으며 항상 남을 위해 어려움을 물리치고 분쟁을 풀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위나라와 조나라가 주나라의 천자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자로 추대하려고 하자 진나라가 천하를 차지한다면 동에 빠져 죽겠다며 분노했다는 고사, 그게 바로 노련의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 고사고요. 이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화자가 속세를 떠나 은거한 이유를 고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사는 보통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계 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본사가 다시 본사 1과 본사 2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본사 1을 보면 이거예요. 생애는 분내사라 단박한들 어이야리. 자, 여기서 고전에서 만약에 생애가 나온다면요, 일생, 인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라이프예요. 생활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생활은 내 분수이다. 어떤 생활? 이 상주 지방 자연 속에 은거하는 이 생활은 내 분수야. 내 팔자야. 난 여기서 큰 욕심이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삶인데? 단박한 삶이라는 거죠. 단박한 삶이 뭔데? 욕심이 없고 깨끗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 구절은 어떤 자신이 처한 처지, 안분지족과 운명론적 사고를 어이하리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명천지 일편토에 발인 백성이 도야이셔. 대명천지라고 하는 건요, 온 세상이 천지, 온 세상이 대명, 매우 밝아요. 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에 일편, 한 조각, 토, 땅. 자, 한마디로 말하니까 조그만 땅이란 뜻이겠죠? 거기가 어딘데? 내가 있는 곳, 상봉산 별천지에 버린 백성이 됐대요. 버려진 백성이죠? 버려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절은 뭡니까? 라고 본다면 관직에서 벗어나 자연에 응거하며 사는 삶을 얘기해요. 따라서 여기서 버린 백성이란 세상으로부터 실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가 또는 화자 자신이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 응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쭉 밑에 내렸었어요. 소나무와 국화를 쓰다듬고, 씨다듬고는 쓰다듬고거든요. 송국은 소나무와 국화, 선비의 기상이고요. 쓰다듬고 원학이라는 건 원숭이와 학을 버절하니 벗절하니 벗으로 삼으니 친구로 삼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자연친화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친화적인 삶을 대꾸법과 대유법, 의인법, 그 다음에 쓰다듬다라고 하는 데서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네요. 어와 감탄사 썼죠? 이 강산의 경계도 하고 많다. 경계, 아름다움이 기가 막히게 많기도 많구나. 한마디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곳 어디? 그렇지. 대명천지 일편토. 대명천지 일편토가 어딘데? 그렇지. 상봉산 별천지. 이 상봉산 별천지의 경계가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해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영탄법, 반복법, 대꾸법을 통해서 예찬적 태도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장금부용이 반공에 솟아올라 귀암을 앞에 두고 경호상에 섰는 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유고도 버렸는 듯 홍화 백운이 곳곳이 그늘이요 유리 천만경이 반따에 깔려시니 이때 만장이라고 하는 건요 매우 높은 어떤 길이를 나타내요. 근부용이라고 했는데 근부용이에요. 부용이 뭐냐면 연꽃이에요. 연꽃은 연꽃인데 어떤 연꽃이야? 금덩어리 같은 연꽃. 한마디로 황금빛 연꽃이 솟아올랐대요. 와, 솟아올라서 경우 강 위에 호수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연꽃은 절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햇빛을 받는 절벽, 즉 경천대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공중에 솟아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상승의 이미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안 썼는데 이따 써야겠다. 귀암을 앞에 두고 있다. 이때 귀암일 때 귀자가 거북이 귀자예요. 암자는 바위 암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암이라고도 하고 거북바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명칭이야. 명사라고 보기도 하고 뭐 둘 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앞에 두고 경호, 거울 같은 호수예요. 겨울 같은 호수. 한마디로 맑은 강물 위에 서 있는 모습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벽이라면 절벽 앞에 뭐가 있어? 거북바위가 있어요. 거북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거울처럼 맑은 강물 위에 절벽이 쫙 서 있는 거죠. 마치 그 모습은 삼신산 제일봉이 652에 펼쳐 놓은 듯하구나. 삼신산이라고 하는 건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마치
발의 동쪽 바다에 떠있는 5개의 산을 떠받치고 있는 6마리 자라의 큰 머리가 쫙 늘어져 있는 듯, 펼쳐져 있는 듯, 붉은 노을과 흰 구름이 쫙 곳곳이 그늘이요. 그늘은 그늘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때 붉은색과 흰색은 색치 대비고요. 유리 천만경이 유리가 쫙 깔려있는 듯한 경치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죠. 빈 땅, 반땅이라고 하는데 빈 땅에 깔려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천대가 솟아올라 있는 거라면 요 대목은 경천대 주변의 기가 막힌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문을 옆에 두고 학정도 버려 심은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이 펼쳐져 있음은 8개로 중첩되어 있는 운모병을, 운모병이니까 뭐야? 구름이 쫙 깔려있는 병풍 같은 것이 마치 옥난간에 둘러놓은 듯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학정도, 모래밭은 옥으로 만든 난간이 둘러쳐 있는 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래밭의 보조관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두른듯 직유법이고요. 맑은 모래 하얀 돌이 맑은 모래와 흰 돌, 한마디로 모래밭의 백사장이에요. 그 백사장을 맑은 모래와 흰 돌로 표현하면서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이로구나. 자, 용문산 옆에 펼쳐져 있는 백사장을 옥난간을 두른 듯하고 그 다음에 운모병풍에 비유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야,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난 그걸 픽업하고 싶어. 그래서 구암에 물을 굽혀 구암 때문에 물이 굽어 흘러 들어가는 거야. 구불구불 천백척 솟아오르니 진짜 물이 솟아올랐어? 와, 그만큼 바위가 기가 막힌 거지요. 과장법이고요. 물 위로 솟아오른 바위의 형태예요. 운소간에 구름들 사이로 우뚝 솟아 특립, 우뚝 솟아서 태공, 허공을 하늘을, 태공이라는 건 하늘을 괴하시니, 괴다는 건 턱을 괴다 생각하면 돼요.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받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구암이 바위가 솟아올라서 구름 사이로 우뚝 솟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바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마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야? 자천대야. 자천대가 뭔데? 하늘이 스스로 만든 경치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경천대라고도 합니다. 너의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 자천대를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썼으므로 영탄법과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부서 만들 네 시로 다 써내며 화공이 신묘한들 한 붓으로 다 그릴까? 자, 시인, 어떤 시인이든 시인의 문장이 뛰어난들, 부서마다 뛰어나든 누가 시로 다 써 내려갈 것이며 화공의 그림이 신묘한들 한 붓으로 다 그리겠는가? 못 그릴 거야. 시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빼어나다는 거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 순마의 외모가? 아니죠. 자천대의 경치가 예찬적이고요. 대구법이고요. 서리법이죠. 추풍이 건드불어, 추풍, 가을바람이네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잎잎이 붉었으니, 잎잎이는 한 잎, 두 잎이 아니라 잎사귀마다, 잎잎마다 붉었으냐. 왜? 가을이 됐으니까 단풍이 든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써요? 비단 같다는 거예요. 어떤 비단? 직녀가 짠 비단 같아요. 물들인 비단 같구나. 그 비단이 마치 경면에 걸어 놓은 듯하구나. 물 위에 비치는 듯 하는구나.
화향, 꽃의 향기는 웅비하고 웅비할 때 비자가요. 이비인후과 때 비자예요. 뭡니까? 코비자야. 그러니까 코에 들어오고 후각적 심상이죠. 백과 하얀 과일이 익었는데 매화를 심은 화분과 그 다음에 치자를 심은 화분에 황백국 누런 국화와 하얀 국화가 섞어서 피었구나. 풍경도 좋거니와 단풍의 그 색깔 또는 매화, 황백화, 국화의 색깔이 기가 막히구나. 시각적 심상이죠. 공산의 자규성은 소상죽을 때리는 듯 평사 낙양령은 형포석을 꿈꾸는 듯. 자, 텅 빈 산에서 두견새, 소쩍새가 우는 소리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청각적 심상이고요. 소쩍새는 보통 우리가 한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니까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상죽을 때리는 듯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죽을 때린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소상강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중국 순임금의 비아황과 여영의 고사를 인용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사 낙양역은 모래밭에 있는 기러기는 포구의 석양을 꿈꾸는 듯 하구나. 강심자야반에 자야라고 했는데 이 자야는요 자시예요. 자시. 밤야자죠. 반이니까 한밤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밤중에 강심, 강 가운데는 옥부도를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옥부도라는 건요 옥빛의 하얀 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밤중에 하늘에 뜬 달이 강물 위에 비치는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소선의 적벽취를 저 혼자 자랑하겠는가. 소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소동파를 얘기합니다.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하면서 시를 읊던 그 정취를 너 혼자 자랑하는가. 천안배곡의 옥셔리 비비하니. 비비? 요새 비비 밤양갱? 그 비비는 아니고요. 자, 천한이라고 했는데 한자가 차가울 한자야. 그러니까 추운 하늘이야. 백옥은요 하얀 집이야. 이게 바로 뭐냐? 추운 겨울날 가난한 집. 한마디로 계절적 배경과 화자 자신의 처지예요. 옥설이 하얀 눈이 비비하니 흩뿌리니 천안 만악 중에 온갖 바위와 계곡 중에 경요굴이 되었구나. 이제 겨울이에요. 경요굴이라고 하는 건요 달 속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굴을 얘기해요. 근데 겨울날 산에 눈이 내린 겨울 경치를 보통 경요굴로 얘기하고요. 어떤 이상적인 색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경요굴을 많이 씁니다. 창염장부 잿빛 수염을 들이운 장부란 뜻인데 이건 눈을 맞은 소나무를 가리킵니다. 봉일정에 드리워져 무엇이? 가지가 고절을 굳게 가지고 있대. 고절이라는 건 절개죠. 외로운 절개를 굳게 지키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나무가 겨울에 가지를 쫙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셨대요. 그래서 돌리에 우뚝 솟아 새한 추운 겨울에 더욱 귀하구나 라고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옹이 나흘 불어 고기잡이 하자거날 석양에 빛기 뜨고 태기로 내려가서 고주를 손조져 빅망을 걷어내니 은린 옥척이 고마도 걸렸구나. 자, 어옹이라고 하는 건요 어부예요. 어부가 나를 불러. 어이 컴온, 어이 선비 뭐해, 우리 고기잡이 하러 가자,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해요. 그랬더니 저녁에 석양에 빛이 띄고 무엇을? 낚시터로 내려가서 고주는 뭐야? 한 척짜리 배를 손수저 그물을 걷어내니 뭐야? 모양이 좋은 커다란 물고기가 그물 코에 걸렸구나.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얘기하네요. 난도로 회를 치고 드는 칼로 회를 치고 고기 팔아 빚은 술을 깊은 잔 가득 부어 취하도록 먹은 후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게 아니야. 그날 번 거, 그날 잡은 고기 가지고 팔아가지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곤을 빚기 쓰고 영기문으로 돌아 들어가 은 거지. 내가 사는 집으로 돌아온 거죠. 천대산 난가석을 높이 베고 기대니. 자, 이때 난가석이라고 하는 건요, 바둑판돌이라고 했는데, 이 난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둑이에요. 바둑판을 높이 뱄다는 거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베고 자는 거죠. 기대니 장송 낙설은 커다란 소나무 위에 내린 눈이 취면을 깨우는 듯 하는구나.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 그래서 잠이 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삭한 추동이도 경물이 이렇거든 화월 삼춘 녹음하야 한 입으로 다 이르랴. 자, 소삭한 쌀쌀한 추동, 가을과 겨울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이 피는 봄날과 그 다음에 녹음 짙푸른 나무가 짙푸른 여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구나. 내가 말로 더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물 외 연하 혼자 좋아 부귀 공명을 잊었으니, 물 외 할 때 물자가 이게 속세란 뜻이에요. 속세 밖에 있는 자연,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떤 자연이 내가 혼자 좋아, 나 혼자 만족해. 그래서 부귀 공명을 나는 잊었어. 이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황량, 매조란 뜻이고요. 더덥다라는 표현이에요. 몇 번이나 이건난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귀공명 세상살이의 그 덧없음 내가 다 잊어버렸구나. 한마디로 부귀공명은 일장춘몽이로구나. 이런 뜻이죠. 유정문 낮에 닫아 인적이 끊어졌으니, 유정문이니까 문이에요. 문을 도어를 낮게 닫아서 오고 가는 사람이 끊어졌어. 오는 사람도 없고 나도 안 가. 천붕이 지탁한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가 전하겠는가. 자, 세상에 저 속세 서울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큰 벼락 천둥이 치든 누구 하나가 와서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미궐을 손독해야 석천에 씻어먹고 숭정 1월 보전하여 9명이나 살아나면 장성 만리밖에 백골이 쌓였은들 이것이 도원이라 녹발을 부를 쏘냐. 미궐이라고 하는 거냐, 고사리예요. 고사리, 소박한 음식을 손숙해. 내가 농사 짓잖아요. 석천이라는 건 돌샘이에요. 돌샘에 씻어 먹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부귀, 화려한 삶, 부자로서의 삶이 아니야. 소박한 삶이에요. 소박한 삶을 살면서 숭정 1호를 보존했대요. 숭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중국 명나라의 어떤 연호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명나라를 떠받드는 숭명배청사상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보존한다는 것은 나는 명나라를 계속 섬기고 싶어. 자,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뭐 했습니까? 고주삼례를 해서 머리 3번 조아리고 나서 그냥 항복했단 말이야. 기부업을 했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해. 나는 계속 명나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9명이나 살아나면, 목숨이나 유지하면 장성 만리밖에 백골이 쌓여 있은들 뭐해? 이것이 도원 이상세계야. 청춘을 부를 쏘냐? 부러워하겠느냐?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돼. 그냥 목숨이나 대충 유지하고 나는 명나라를 떠받들고 소박한 삶을 살면 청춘 필요 없어. 대충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살래. 오연금 줄을 골라 자지곡을 노래하니, 자지곡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진나라
진시황 때 진시황을 반대하고 상산에 들어간 은사들이 부른 노래를 우리는 자지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도 진시황이라고 하는 속세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자지곡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잊고 풍류를 즐기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금도 장도 없다는 것은 이것마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촐한 음식이에요. 해도 나는 맛이 좋구나. 맛 좋을싸 강산이야. 비듬밥 풀떼죽에, 비듬밥이라는 것은 거친 밥이에요. 풀떼죽은 풀죽이야. 한마디로 초라하고 단촐한 음식을 배불러도 그거 괜찮은 풍경이야. 한마디로 안 빈낙도 안 본지족이죠. 그러면서 대꾸법과 이야 영탄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본사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사 첫 번째는요, 응거하며 살면서 경천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사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 두 번째 본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영욕 다 던지고 백구해로 하였더니 무삼제덕 있다 하고 나라조차 알아시고 쓸데없은 이 한 몸을 찾으시기 궁극할사. 상산개동월에 심양가라 부르시니 언의 뉘일이라 경각인들 머물쏜가. 자, 볼까요? 12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영욕, 자, 영예와 치욕, 한마디로 해서 권력에 대한 거, 잡은 거, 놓친 거 뭐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과 영예와 치욕 다 던지고 백구해로 하려고 하였더니, 백구라고 하는 건 하얀 갈매기야. 하얀 갈매기와 해로하다, 이건 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흰 갈매기와 함께 늙으려고 하였더니 이런 뜻이겠죠.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생활을 누리고자 하였더니, 자, 요게 화자가 원했던 삶인데 무슨 재주와 능력이 있다고 나라조차 알으시고, 무엇을 알아? 나를 알아. 자, 나를 알고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을 알아주시고, 누가? 임금이 쓸데없는 이 한 몸 누구? 자기 자신, 즉 겸손의 표현이겠죠. 찾으시기에 컴온, 일로 와봐 이거겠죠, 뭐. 그죠? 아, 궁극하구나, 망극하구나,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구나. 상산개동월에 심양으로 가라 부르시니, 상산이라고 하는 건요, 화자가 응거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상주 땅을 얘기해요. 개동월이니까 계절이 언제야? 겨울인 곳. 그러니까 한겨울에 심양으로 가라고 부르시니, 심양이 어디야? 그렇지, 병자호란 때 세자,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볼모로 가 있던 곳이죠. 아, 누구의 일이라? 잠깐인들, 경각,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내가 이 상산에서 임금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심양으로 가겠다는 거죠. 임금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행장을 전도하니, 행장이라고 하는 건요, 여행할 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캐리어 싼 거야. 바삐 챙기니,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인들 머물쏜가 행장을 바삐 싸니, 에는 왕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구나 세자와 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가 붙잡혀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거나 허비할 수 없다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 긴박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임금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불러주었다는 감격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입은 겹중치마 입을유 겸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겹중치마라고 하는 것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덧입던
겹옷으로 된 웃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년 동안 입은 겹중치마가 그동안 이불과 요를 겸했다는 것은 나는 뭐야? 이불도 없이 요도 없이 3년 동안 어떤 산산, 즉 상주지방에서 은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은거 기간을 3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겹중치마를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긴급한 왕명에 부응하여 떠날 채비를 서두르느라 행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여 겹중치마로 이불과 요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불 요를 못 챙겼어. 그래서 옷으로 그냥 이불 요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점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나란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을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대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주 더운 따도 치움이 이렇거든. 남주라고 하는 건요, 남쪽이란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운 따도 할 때 따는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더운 땅, 어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상주 지방에 추움도 이러한데, 이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북극 궁음, 북쪽에 있는 가난하고 추운, 이런 뜻이거든요. 겨울의 마지막 음력 석달, 깊은 곳에 우리님 계신데야. 우리님 계신데, 우리님이 누군데? 그렇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계신데, 거기가 어디야? 심양땅. 심양땅이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남쪽에 있는 더운 땅과 우리님 계신 데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어디? 이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님 생각하니 걱정하는 거죠. 오국한호를 네 땅이라 바라시며 이역풍상을 어이그리 겪으신고. 오국한월이라는 것은요, 이국의 추운 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청나라 겨울달을 누구의 땅이라 바라시며 이역, 외국 지방, 먼 곳, 풍상을, 이때 풍상, 세상의 고난을 바람과 설이거든요. 어이그리 겪으시는가 라고 해서 걱정하는 거죠. 즉 이 구절은요,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상주의 12월과 북쪽의 한겨울을 비교하며 이역의 추위와 낯선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지내는 세자와 대군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구의 버든 칠기 3년이 되하셔라. 모구의 버든 칠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언덕에 뻗어있는 칙, 한마디로 병자호란 때 겪은 치욕이 3년이 되었구나. 벌써 병자호란 겪은 지 3년 된 거야. 도연이 이러한데, 도연이라고 하는 건 굴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굽슬을 언제 펼고, 꿇은 무릎을 언제 펴겠는가.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청나라에서 당한 치욕을 언제 펼 것인가. 한조에 사람이 없어 겨냥신이 대하시니 300년 예약 문물 어디로 가담 말고 오늘날 항로첩이 다 옛날의 관주빈이라. 여기서 한조라고 하는 건 한나라 조정을 얘기해요. 사람이 없어. 한나라 조정에 인재가 없어. 개견자예요. 양양자예요. 신은 신하신자야. 개와 양의 신하가 되었대요. 즉 오랑캐의 신하가 되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이때 한나라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나라 조정을 조선이라고 본다면 조선에는 충신과 인재가 없어서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나라 300년의 예악 문물이 조선의 뛰어난 문화가 어디로 갔단 말한가. 다 오랑캐의 문화가 되었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항복한 포로들이 다 옛날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현재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국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이 구안하고 송일이 잠겼으니 동해수 어이둘러 이수욕 씻을런가. 자, 요천이 구안하고 송일이 잠겼다 라고 하는 것은 태평 시절이 막히고 여기까지, 찬란한 문물이 사라지니 여기까지 해서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며, 동해의 물이 어이둘러 이 치욕스러운 굴욕을 씻을런가, 씻겠는가, 씻을 수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치욕스러운 굴욕을 씻기 위해서 뭐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그래, 동해의 물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그만큼 엄청난 물이 필요한 거죠. 오궁에 섭을 쌓고 월산에 쌀이다니. 오궁이라는 건 오나라 궁궐에 땔감을 쌓고 월나라 산에다가 쓸개를 달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가만, 쓸개 달고 그 다음에 장작대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그렇죠, 와신상담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다짐한다는 와신상담을 가리킵니다. 이 와신상담이란 옛날 한옛날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 왕 부차가 원수를 갚기 위해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대로 인용한 거죠. 주욕 신당사는 고금의 산경이라. 주욕, 주자는 주인이야. 주인이 욕을 당하면, 봉변을 당하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욕신사라고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리이다. 누구의 도리? 신하의 도리이다. 하물며 우리 집이 세세 국은 입사오니, 이때 집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한마디로 관직에 오른 이가 많았으니 아무리 힘이 든들 구악한들 대의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 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의 어리석은 계략이 기도광란 막으랴되. 기도광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세가 쇠해져서 사세를 걷잡지 못하는 상황, 한마디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되, 청나라의 억압을 막으려되, 재주가 없는 약한 몸이, 재주가 없는 약한 몸, 작가 자신, 화자 자신이겠죠. 대하장경을 어이할 것인가, 큰 집이 무너지는 것을 어이할 것인가, 나라가 기울어진 것을 어이할 것인가. 나는 맞고 싶어. 이 몸이 어떻게든 별 볼 일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문제 상황에서 눈물이나 찔찔 짜고 있으면 이건 여자가 할 일이야. 이 원수를 못 갚으면 어느 면목 다시 들고 나는 원수를 갚기 위해 할 거야.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내가 하늘 아래에서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 분개죠. 악수의 침을 받고 조집에 맹서하니. 악수라고 하는 건 악비예요. 악비의 손으로 침을 받고, 춤은 춤을 추다가 아니야, 침이에요. 조적의 노예로 맹세를 하니, 이것도 고사를 인용한 거겠죠. 내 몸에 죽은 사람, 죽음과 사람, 죽음과 삶, 생과 사, 이런 뜻이에요. 내 몸의 생사는 일홍모에 비껴두고, 일홍모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가벼운 깃털, 아주 가벼운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내 목숨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 밖에 명을 쫓아 다니리라.
동서남북 만리밖이 어딘데? 멀리 청나라에 누가 있는데? 세자와 대군이 있잖아. 지금 심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목숨 하찮게 여기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따르겠다. 한마디로 신하로서 임금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본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을 받아 행장을 챙기며 임금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 두 번째에서 우리는 고사를 살펴본다면 소상죽을 때리는 듯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말하는 소상죽이라고 하는 건요, 중국 동정호의 남쪽에 있는 소수강과 상강 지역에 있는 대나무예요. 근데 이 대나무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대. 근데 이 반점이 왜 생겼냐? 그랬더니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순 임금이 죽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몸을 던져 죽었어요. 그러면서 흘린 눈물이 어디에 대나무에 튀어서 반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건 뭡니까? 그렇죠. 어떤 절개, 정절, 지조 이거를 나타내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오늘날 항로첩이 다 옛날의 관주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옛날 주나라가 망한 은나라의 사대부가 주나라를 관찰하러 갔다가 손님이 되었다는 고사로 굴욕을 당한 나라가 설욕을 하기는커녕 뭐가 돼버렸어? 동화가 돼버린 거야. 항복을 했다는 거야. 항복을 한 첩이 노예가 다 옛날에는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지금 옛날에 지금 청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청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은 척화파였어. 즉 청나라와 싸우자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네들이 지금 다 거기에 동화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구의 뻗은 칠기라고 했는데 칙이. 자, 이건 오구에 뻗은 칡은 어찌 이리도 굵어졌는가? 숙이여 백이여 어찌 이리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가? 라고 하는 시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나라를 잃고 위국에 와서 머문 지가 오래되어도 위국에서 자기네를 원조하여 본국으로 보내주지 않음을 원망한 거다. 한마디로 청나라의 볼모로 간 소현세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벌써 몇 년, 3년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수의 춤을 받고 조집에 맹서하니. 자, 여기서 악수의 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추다 댄싱이 아니라 침이에요. 따라서 송나라 고종 때의 춤신 악비가 손에 침을 뱉으면서 강경히 물리쳐. 즉 우리 화해하자, 우리 항복하자 라고 하는 것을 강경히 물리치다가 진회에게 살해된 일을 뜻한다. 한마디로 강경한 춤을 얘기하죠. 다음에 조집의 맹서하니 라고 하는 것은 조적이 노나라 원제 때 예주자사가 되어 강을 건너며 노를 치며 맹세했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전부 다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태도 아니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사 보자. 있거라 가거라 가노라 있거라 가노라 있거라. 이거는요 저 앞에 일수를 보세요. 일구 첫주 보면요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한 애드리브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내던 아름다운 자연 상주 땅을 떠나는 순간에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무정한 백구들은 맹서기약 웃건만은 맹서기약 어떤 맹서 은거지 여기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비웃지만은 성은 임금의 은혜가 무척 만극하시니 끝이 없으시니 갚고 청나라 심양 땅 가서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곳으로 오겠노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심양으로 떠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듣기의 봉산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고요. 그 중에 양반 가사예요. 그 다음에 유교적이고 예찬적이고요. 영탄적, 회상적, 묘사적, 비유적 좀 많아요. 그죠?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시상전개 방식을 본다면요. 어떤 화자가 정서변화 중심으로 가요. 상황,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노련의 분을 겨워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기는 현실에 대한 분노라고 본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뭐가 됐어요?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모구에 버든 치기 굽수를 언제 펼고 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에게 당한 굴욕을 언제 갚을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화자의 정서, 마음, 그 다음에 태도가 변하는 과정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다음에 사람이 없어 겨냥신이 되었으니 오늘날 항로첩이 다 옛날의 관주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청나라에 대한 굴욕을 씻을 신하가 없어서 문화가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다음에 굴욕을 당한 나라가 서력을 하기는커녕 동화해버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수 못 갚으면 언제 면목을 다시 들 거라고 해서 굴욕당한 것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정서 변화 위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비유법은 여길 거예요. 팔첩 운모병을 옥난간을 둘렀는 듯 해가지고요. 뭡니까? 용문산 옆에 펼쳐져 있는 백사장을 자, 옥난간을 두른 운모병풍에 비유하여 아름다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용. 인용은 이거는 구절을 따오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처지와 역사의식,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리법. 서리법은요, 이것도 군데군데 나오는데, 동해수 어이둘러 이 수욕을 씻을런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그래서 씻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주 없는 약한 몸이 대하장경 어이할꼬 뭐뭐할꼬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나라가 처한 위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법은요, 이걸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라고 하는 이 서사의 첫 구절이 뒤에 가서 결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있거라 가거라 가노라 있거라 라고 이렇게 변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양으로 떠나야 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중간중간 구절풀이하면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핵심 정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듣기의 봉산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